네, 막다른 이렇게 턴 지점이 발견돼서 일부러 영상을 끊었습니다. 아, 저기 무덤이 보이네요. 미리 갔다 온 거 아니고요. 갔다 온 거 아니고요. 오늘 경주편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산발적으로 흩어 놓으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갔을 때 다 몰아서 찍어야지. 그래도 여기는 길이 나 있으니까 양호하네. 이번에 보실 곳은 고 이근직 교수가 헌안왕릉으로 본 곳입니다. 경주에 있는 정강왕릉이 되겠습니다. 헌안왕의 경우 제 직계조는 아니에요. 제가 직계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 굳이 이제 하대에 집중해서 이제 선대에 대한 관심보다 하대 지구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직계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헌안왕의 경우 제 직계조는 아닌데, 덩달아 전 헌강왕릉 옆에 있길래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에도 역시나 12지신 성면이 보이지 않죠. 참 그 당시 국가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헌안왕을 보겠습니다. 신무왕 김우징의 이복동생이자 문성왕에게는 숙부입니다. 헌안왕이 왕이 오르기 전에 행적은 자세히 알 수 없고요. 다만 김균정과 김명의 하대 권력 다툼 때에는 당해가 있었기 때문에 정쟁에는 휘말리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재위기간은 4년. 근데 치적이 4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걸 감안해도 빈약한 편이죠. 실제로 그 별일을 안 한 건지 기록이 부실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는 특이하네요. 이 비서기둥. 요거는 대한민국 거고, 초기 뭐 박정희 때나 이승만이나 뭐 그런 때고, 이건 조선 후기 때네. 정광왕릉. 이건 조선 후기 때. 여기도 보니까 이게 부실하죠. 국가가 이래 보면 모르겠어. 진짜 뭐 가야 무덤인가? 뭐 수장급 무덤이라고 해야 되나? 양산 부부청? 뭐 그런 거. 그렇게 말해도 믿겠다. 근데 신라왕릉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거죠. 보이는 거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대 권력 다툼 때는 당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정쟁에는 휘말리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재기간은 4년. 근데 치적이 4년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해도 빈약한 편이죠. 실제로 별일을 안 한 건지 기록이 부실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록이 부실하다는 쪽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잡혔고 제방을 수리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왕인 경문왕 김응념과의 대화 내용이 거의 차지하고요. 내용은 얘기해보니까 똑똑하더라, 사위삼아 후계자로 써야겠다, 뭐 이런 대화입니다. 예, 이건 뭐죠 이게? 예, 뭐 옛날 도굴 흔적인가? 여기만 땅이 모르겠네요. 아니 그 흥덕강릉 난간 것도 제가 설명을 못했네. 예. 이 후기에는 헌안왕의 후기에는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죠. 궁예가 헌안왕 서자 또는 경문왕 아들이라는 설이 있는데 뻥이고요. 궁예는 성이 없거나 철원궁씨에서는 궁씨라고 하고, 아니면 순천 김씨나 광산 이씨에서 각각 궁예의 두 아들 자손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궁예가 두 아들을 보살로 정했지 않습니까? 청광보살, 너는 청광보살이다, 너는 신광보살이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보살이 보살이 보살이, 너는 청광보살이고 너는 신광보살이다, 보살이 보살이, 뭐 그런. 이 청광보살은 순천김씨 시조고, 신광보살은 광산이씨 시조라는데 이것도 못 믿죠. 야사가 되겠습니다. 장보고 외손자설도 있네요. 참 풍부합니다. 궁예가 장보고 외손자다 이런 설도 있다고요. 근데 그 남당서에 있는 고씨라고 나와있다고 하네요. 어느 게 더 맞을까? 이게 더 맞을까? 남당서가 뭐 김씨가 맞다고 한들 무열계 밖에 안 되죠. 현재 그 순천 김씨는 궁예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그 경주 김씨 쪽 족보에 나온 신라 김씨 동원 분관 분석록은 똥이에요. 광산이 씨도 궁예 세 아들이 있긴 했는데 전부 주살당해서 자손이 남아있지 않아 시조가 궁예 후손으로 어떻게 될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쯤 하고요. 이곳에서 그 헌안왕 외에 경문왕, 헌강왕, 정광왕, 진성왕 여왕, 삼국사기에는 그냥 뭐 선도광, 진도광, 진성왕 이래 되죠. 진성 여왕이라고 해야 되고요. 진성, 그러니까 이게 김양상하고 김덕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문, 헌강, 정광, 진성여왕, 이거를 한데 모아서 말을 드려야겠네요. 이곳에서 고위근적 교수에 따르면 일단 경문왕릉은 못 찾았고요. 헌강왕릉과 정광왕릉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은 채 자꾸 하셨죠. 하대왕들의 경우에 화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이 없죠. 어려웠죠. 국가가 해서 무덤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신라 능원의 완성형으로는 아주 보셨던 그 원성왕릉과 흥덕왕릉을 드는데요. 하대 전기를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대 후기는 9세기, 그러니까 진성여왕부터라고 하겠는데요. 대부분 그 하대 후기 왕들은 화장시켰다고 합니다. 돈 들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화장을 하죠. 돈 드니까. 그래서 선종은 생각을 비우는 게 핵심이죠. 하대 왕릉은 원성왕릉과 흥덕왕릉을 제외하면 안정된 비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성여왕 이후에는 경덕왕을 제외하면 경혜왕이요. 진성여왕 이후에는 경혜왕을 제외하면 왕의 장례 기사에 화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삼국사기 보면 그렇죠. 신라왕릉 비정으로 시대 변천을 읽을 수 있죠. 즉 마립강기 왕릉, 사학동 고분군이요. 태종무열왕 그 뒤에 있는 큰 네 개들, 태종무열왕 그 앞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문지기 마냥 저 뒤에 큰 거 네 개, 그거는 이제 마립강기 왕릉이죠. 네 개. 그 왕릉에서 이제 중고기에 이제 법흥왕 이후로 작아졌다가 무열왕릉보다 더 작다고 하네요. 작아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열왕릉 때 커졌다가 그 법흥왕릉도 이제 지금 아직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진 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상고기는 이렇게 한 대 모아서 그냥 뭐 안 보는 거죠, 사실. 중대 하대가 오늘날하고 직접적 상관이 있으니까 내조상 이러면서 뭐 상고기 그러면 이제 DNA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보는 신학적 관점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로버트 플레밍,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그 이스라엘 왕가도 뭐 다윗 직계 혈통이 남아 있어야지. 아니거든요. 다윗 직계 혈통은 이제 없다고 이렇게 그 로버트 플레밍이 이제
이게 불완전해.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안정된 비정으로 치면 이제 불완전 하면서도 이렇게 정해진 그 룰, 정해진 룰을 이제 바깥에 까느라 뭐 그 정도. 예. 딱 거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현 인류 영적 오심 재림 이전까지는 1차 재림이죠. 그렇게 갖고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예, 저기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 모렬 왕릉 때 다시 커졌다가, 그러니까 마리깡기 왕릉 때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예, 보풍왕 거치면서 줄어들었다가, 보풍왕 때부터 줄었다고 했죠. 이제 소박하게. 그랬다가 무열왕 때 잠시 커졌다가, 보풍왕보다는 커지는데 마리깡기보다는 작죠. 커졌다가 다시 줄었다가, 이제 원성왕릉 때 다시 커졌다가 다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신라왕릉 크기를 보면 중대와 하대 시작 시기를 보여주고요. 그 무열왕기 경주김씨, 원성왕기 안동김씨, 예, 경주김씨 안동김씨, 그렇게 쉽게 구분해서 볼 수 있겠다. 예, 뭐 현선 여부 차치하고 일단은, 예, 그냥 경주 안동, 예, 본관 지역으로 보자면 뭐 거기에 살든 안 살든, 오늘 절손됐든 안 됐든 일단 경주 안동,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강릉이라고 해야 되나? 강릉 안동, 경주 안동, 어쨌든 예, 그렇게 되겠어요. 김희영계는 경주에 남았죠. 그 자손이 이제 강릉으로 올라간 걸로 보이고, 어쨌든 김부식은 이제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경주 안동이라고 합시다. 자, 진성여왕릉 문제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신라 여왕은 세 분이었어요. 진성여왕은 헌강왕, 정광왕, 진성여왕, 이 3남매 계승 케이스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여러 정황상 즉위 시점이 이미 최소한 40, 50대로 중년 혹은 할머니였다면은 진성여왕은 젊은 여왕이었어요. 텔레비에서 보면 뭐 이혼 그 선덕여왕 젊게 나오잖아요. 예, 할머니. 뭐 왕이 앉았을 때는 뭐 할머니 나오나? 예,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진성여왕은 젊은 여왕이었다. 그게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성골이 아니고 진골이었죠. 예, 하대 신라의 실질적인 종말을 고한 왕 여왕이 되겠습니다. 항상 여왕이 앉을 때 이게 종말이 고하네. 이 진성여왕 때 결정적으로 내리막길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는 성골시대 끝을 알려졌다면 진성여왕 때는 그냥 신라라는 국가의 끝, 그러니까 하대 후기의 시작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뭐 위혼과 바람을 폈다느니 등등 해서 암군이라 하는 이도 있지만 사실은 그간 쌓여온 문제가 모조리 진성여왕 때 터진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진성여왕에게는 당시 상황을 수습할 만한 역량은 없었던 거죠. 예, 진성여왕은 경문왕의 셋째로 둘째 정광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자 유언에 따라 왕이 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물계 진골이라도 가까이 있는 여동생에게 왕위를 넘겨주자, 이게 작용을 한 케이스죠. 하지만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 진골시대입니다. 성골 때하고 상황이 다르죠. 한 번 더 여왕이 오르자 이번에는 판도가 달라지는데요. 신라 내의 비내물계 진골의 즉위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김춘처럼 신라 내에서 이 비내물계가 진골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그냥 외부에, 그러니까 그 경주를 나가서 따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후 삼국시대 견훤과 궁예가 나라를 세운 때가 이때가 되겠습니다. 후 삼국 서막이 열린 순간이죠. 이처럼 나라가 미쳐 돌아가니까 894년에 최치원을, 예, 아찬으로 임명해서 조정을 일신하고자 안간 힘을 쓰지만 무리였죠. 897년 병마에 시달리던 그녀는 헌강왕의 서자인 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떠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진성여왕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치원은 실초된 명예를 올려주죠. 성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성여왕릉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일설에는 일본인에 의해 도굴되고 부장품이 거의 일본으로 반출된 경남 양산의 부부청이 진성여왕릉이 아니냐 말도 있었지만 무덤 구조상 6세기경에 조성된 걸로 추정되고 입지적인 면에서 가야적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형태나 형식은 신라의 특성인 걸로 봐서, 예, 신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가야인 무덤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예, 신라 귀족 아니면은 신라에 흡수된 양산지방 호족으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그 진성여왕의 능은, 예, 어디 있는지,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마지막 이거 하나만 말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는 사실인데요. 이제 헌헌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과인은 그 불행히도, 예,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 옛 두 여자 임금이 있었으나 본받을 일이 될 수 없다. 사위 응념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한 덕을 갖추었으니
경들은 그를 왕으로 세워 섬기라. 예, 경문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헌안왕의 유언 때문입니다. 여자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예, 근데 이럴 수가. 경문왕은 셋째 딸이 왕이 오르죠. 드라마 태조왕건에서는 경문왕이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려지죠. 줏대 없는 사람으로 그려지고요. 예, 왕의 자리는 맞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야기는 유럽 마케도니아나 아랍페르시아에도 널리 퍼진 이야기로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신라에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진성여왕 옹립은 경문왕가의 성립 이후에 왕권 강화책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이도 있죠. 예, 결국에 그 오늘날 경문왕기 후손은 없네요. 예, 경순왕은 문성왕 후손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신라왕릉 시리즈 마지막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